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애국 동지 여러분. 네, 서북청년단 정함철 사무총장입니다. 네, 어제 저희가 서울에서 우리 서북청년단 총재님과 단장님 그리고 제가 어제 회의를 했었습니다. 어제 회의를 했었는데 지난 지난달 이제 11월 초에 그 기사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용해인 그 기본소득당 의원입니다. 용해인 이제 기본소득당 의원이 그 이북 오도청에 그 이북 오도청으로부터 이제 제출받은 서류를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이제 1년에 한 100억 가까이 되는 이제 예산이 이제 이북 오도청에 현재 그 지급되고 있습니다. 국민 혈세로. 그런데 그 혈세가 이북 오도청 설립의 목적에 맞게끔 사용되지 않고 거의 전액 가까이가 거의 전부에 가까운 금액이 단순한 인건비라든가 또 운영비로만 지출되고 있다는 그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JTBC나 이제 좌파 언론 매체에서 이제 몇 군데서 이제 보도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북 오도청은 지금 이북 오도청의 이제 설립 그 근거가 뭐냐면은 대한민국 헌법에 있거든요.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보면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그러니까 남한만이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거죠. 대한민국 헌법에는 남북한 우리 한반도 전체입니다. 남북한과 그 주변 도서를 우리 대한민국 영토로 한다라고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현재 그 대한민국 헌법상에는 지금 이부 북한 지역, 지금 김정은 정권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북한 지역은 미수복 지역이에요. 미수복 지역. 대한민국 영토인데 우리가 아주 수복하지 못한 그런 지역으로 우리가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로도 북한 주민들이 북한 그 김정은의 그 압박과 거기 탄압에서 그리고 너무 굶주려서 이제 그 정책 때문에 굶주려서 이제 이탈한 신분들이 중국을 통해서 그리고 제3국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건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민이죠. 대한민국 그들도 엄연히 대한민국 주권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 대한민국 영토로서 수복하지 못한 지역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탈출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그 정치나 이 모든 경제가 영역이 포함되어 있는 지금 대한민국에 정착하게 되면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증이 바로 발급되는 거예요. 다른 조건도 없이. 네? 물론 뭐 간첩만 아닌 경우에 해당되겠죠. 뭐 그 외에 이제 뭐 여러분 다 알다시피 뭐 해외 그 외국인들이나 그들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얻기 위해 사는 거는 모든 다 절차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탈북민만큼은 그런 절차가 없어요. 왜? 본래부터 대한민국 국민이었거든. 네? 그게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는 헌법 제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바로 그거죠. 대한민국 영토는 지금은 남한의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미수복 지역인 북한 지역까지 포함한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은 통일을 지향한다. 통일을 지향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자유민주적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언제든지 그 북한 이제 그 미수복 지역인 북한을 우리가 통일시켜서 대한민국 영토를 편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 되면 북한 지역에 있는 지금은 물론 지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자강도니 양강도 많이 바뀌었는데 그거 무시하고 우리가 그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그 시점 그 48년 8월 15일이죠. 그 시점에 있었던 이제 북한 지역들 함경남도, 함경북도, 그리고 평안남도, 평안북도, 그리고 황해도, 그 일부 이제 경기도 이제 그 북한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과 강원도 일부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 영토기 때문에 언제든지 통일이 되면은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뭐 행정장관이나 지역의 이제 지사들, 그러니까 평안도 지사나 아니면은 뭐 황해도 지사나 뭐 함경도 지사나 이런 분들을 대한민국이 헌법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임명이 돼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게 이북 오도청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의 그 명의에 의해서 그걸 이제 설립 근거를 만든 게 이북 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에요. 특별조치법. 이거는 이북 5도는 함경남도, 함경북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그리고 황해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 일부 지역, 그리고 강원도 일부 지역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이북 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여기 제1조 목적에 보면은 이 법은 이북 5도와 미수복시군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근거로 인해 가지고 지금의 이북 5도청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언론 기사 내용을 저도 살펴보고 하니까 실제 이북 5도청에 지원되고 있는 이제 국민 세금이 이제 100억 가까이가 되는데 그 비용들을 이거 이북 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이제 관장하는 사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 이북 5도청은 이런 일들을 하라 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한 이제 인적 구조들, 뭐 지사라든가 이런 조직도, 그리고 모든 이제 경비 이런 것들 포함해가지고 국민 세금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관장 사무를 보면은 이리 되어 있습니다. 제4조 관장 사무, 이북 5도 및 미수복시군 그 이하 이북 5도 등이라고 합니다. 은 해당 관할 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주무부 장관의 지휘에 따라, 이거 행정자치부 장관입니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조사 연구 업무예요. 조사 연구 업무에는 이북 5도 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 걸친 정보의 수집과 분석, 그리고 두 번째, 이북 5도 등을 수복할 경우에 시행할 각종 정책의 연구. 자, 조사 연구 업무는 뭐냐면은 남북이 통일이 되었을 때, 통일이 되면 지금의 북한에 있는 그 지역 주민들 있잖아. 북한 주민들, 저 함경도 주민이나 평안도 주민, 뭐 평양 시민,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각종 정책을 할 거냐, 그분들 복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뭘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조사할 수 있는 이런 업무가 주된 업무예요. 주된 업무. 그런데 지금 이북 5도청에서 이런 일을 다 하고 있나요? 네? 이번에 언론 기사를 보니까 여기에 배당되는 예산이 제로라네, 제로. 0%라며, 0%. 단도 10원도, 이런 연구에 사용된 전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부 언론에서 보니까 아시아경제에서 이제 11월 2일 날 보도된 내용인데, 월급만 1200만 원, 이북 5도 도지사가 월급만 이제 1200만 원, 억대 연봉이죠. 이걸 차라리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는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이런 기사가. 얼마나 부끄러운 기사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JTBC에서는 이북 5도청이 과연 존치가 필요하냐? 왜? 전혀 그 역할을 하지 않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여론몰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건 절대 아니죠. 왜?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대한민국 헌법에 한반도와 주변 도서를 한다. 그리고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그 추진하는 목적을 통일부도 있지만 핵심적인 거는 이북 5도청이죠. 왜? 북에서 내려왔던 그 실향민들이 2세들이 지금 거의 장악하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탈북민들 3만 4만 된다나요? 그 탈북민들 남한에 정착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실제 이북 5도청의 구성원인들이거든요. 왜? 북한 자기 고향이니까. 내 고향이니까. 내 고향 우리가 다 되찾았을 때 그 지역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떻게 그들을 설득할 것이며 어떠한 교육과 어떠한 정책과 경제, 사회 이런 것들 할 것인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준비를 한 기관이 바로 이북 5도청입니다. 그래서 이걸 없애자는 말은 미친 짓이죠. 이건 통일하지 말자는 말과 다를 바 없거든요. 아니면 북한 체제에 적과 통일하자는 체제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JTBC나 이런 좌파 언론 같은 경우에는 저놈들은 이런 빌미를 하지만 근데 그 빌미를 제공한 거는 이북 5도청이잖아요. 네? 이건 명백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월남 그 관장 사무 중에 두 번째가 이제 월남 이북 5도민 및 미수복 시군의 주민의 지원 및 관리. 그러니까 그 과거에 이제 월남에 했던 이제 이북 5도민과 이북 5도민부터 지금 거의 2세가 거의 1세대는 거의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2세대만 거의 있겠죠. 그분들이나 미수복 시군 그 주민들, 그러니까 실향민들이에요. 한마디로. 그 실향민 중에서 지금 국회의원 하고 계시는 분들 많습니다. 실향민 자제분들 중에. 네?
최근에 그분 조정훈 의원 정말 제가 존경합니다. 그분도 제가 그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자기 부친이 이제 실향민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그런 분들, 능력 있는 분들이 그 실향민 2세대가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전 분야에서 엄청난 기여를 해왔죠. 대한민국 건국의 1등 공신은 당연히 그분들이고요. 그 말할 것도 없고. 아무튼 그분들을 이제 지원하고 관리해야 되는 그 정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니까 첫 번째가 이제 이북 도민의 실태 조사 및 생활 안정 지원.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과 이북 도민의 교류 사업 지원. 그거죠. 탈북민들과 좀 실향민 2세들 간의 어떤 교류할 수 있는. 왜? 고향이잖아, 고향. 네? 과거에 이제 이미 한 7, 80년 전에 이제 고향에서 우리가 남한의 땅을 찾았지만 지금 최근에도 탈북에 계신 분들이 같은 그 북한의 고향 그 뭐 마을에 한참 이제 그 세대가 다른 이제 후배일 수도 있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이웃이죠. 고향의 이웃들이죠. 그러니까 그 교류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서북 청년단을 재건하고 그 이후에 많은 이제 그 실향민 1세대, 2세대 분들과도 많은 제가 소통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느꼈던 건 너무 좀 당황스러웠어요. 솔직히 당황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그 실향민 2세나 실향민 분들이 탈북민들이 정말 자유를 찾아가지고, 네? 자유를 찾아,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 설령 탈북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지금, 솔직히 현재 북한 체제에서 자유를 위해서 탈북한 사람들이 존재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자유를 외치면 이미 그들 다 죽었죠. 다 숙청당했죠. 네? 당연히 이제 그분들은 자유의 가치가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북한의 잘못된 정책과 김정은의 그 포갑이 해가지고 굶주려 죽어가는, 네? 그들도 인간이거든요. 사람이고. 네, 부모의 정이 있고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처자식을 굶어 죽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돈을 벌기 위해서 북한 땅을 이탈해서 중국 땅에 가가지고 돈 벌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자유를 가치를 알게 되는 거야. 자유를 가치를 거기서 경험한 거예요. 그러다가 남한의 그동안 북한 정권이 숨겨왔던 남한에 있던 부엉이 번영된 이 실상들을 진실을 알게 되니까 그들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 이야. 이 대한민국 우리가 가야겠다. 이 내 조국인데. 그래서 그들이 대한민국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미 과거에 6.25 전후로 해가지고 남한에 내려와서 정착하고 그 2세대 실향민들은 지금 탈북하는 그분들에 대해서 정말 따뜻하게 내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이해야 되는 게 원래 기본적인 거 아닌가요? 난 정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웬걸 보니까 경계는 만만 있는 거예요. 실향민 분들이 2세대나 1세대나 그분도 마찬가지였고 탈북민들에서 뭐 범죄자니 뭐냐면서 그들과 교류 자체를 끊어내더라니까요, 이걸. 그런데 좀 보세요. 여기 이북 오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북한 이탈 주민과 이북도민, 그 실향민이죠. 이북도민의 교류 사업을 지원하라. 그리고 이북도민의 후세대 육성 및 지원을 하라. 이런 일 있잖아. 도대체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이북 오도청이. 네? 국민 세금을 받아가지고 지금 내가 그동안 만났던 많은 실향민들, 네? 2세대나 1세대 어르신들, 네? 그분들이 지금 탈북민들이 그들이 지금 남한에 정착하는 건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한 사회에 대해서 그 체제가 근본이 다른, 네? 태어날 때부터 북한 땅에 태어났던 분들이 자유의 가치가 무엇인 줄 알며 대한민국 역사가 무엇인지 어디서 들었겠냐고요. 네? 그러다가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북한 탈북을 했다가 자유의 가치를 깨닫고 남한 땅에 들어오신 그분들을 누구보다도 실향민들 제일 먼저 손을 잡고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더라는 거예요. 네? 탈북민들도 내가 그동안 여러분들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실향민 분 단체나 혹시나 그들 왜 과거 고향 선배들이니까 고향 선배들 먼저 이제 남한에 가서 정착한 분들이니까 이들과 뭔가 소통을 해서 뭔가 힘을 얻고 빨리 정착하기 위해서 또 도움을 얻고자 했는데 모두 다 대부분 외면하더라는 거예요. 외면. 네? 이런 일들을 이북 오도청이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보니까 이산가족 상봉 관련 업무 지원 좋아요. 이북 오도 등 향토 문화의 개성 및 발전, 그리고 이북 도민 관련 단체의 지도 및 지원, 자유민주주의 함량 및 안보의식 고취, 자유민주주의 함량 및 안보의식 고취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 이북 오도청이 지금 대한민국 역사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가 얼마나 왜곡되고 진짜 네? 처참하게 찢겨 밝혀졌는지. 네? 지금 제가 지난번 4월 3일 제주도 내려갔을 때 제주도민들, 제주도에 있는 언론들, 그리고 제주도의 지성인들, 네? 학자들, 그리고 정치인들,
이거 진짜 전부 다 이게 뭐 어떻게 이 뭐 정신병 뭐 환자도 아니고, 네? 제주 4.3 무장폭동이냐, 명백한 무장폭동인데,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했던, 네? 그게 마치 민주화 운동이냐, 네? 그렇게 그들은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무장폭동이란 말만 들어가면 완전 역사를 왜곡한다고, 완전 완전 파리 때처럼 달려들어요, 진짜. 그게 지금 제주도 현실이에요. 완전 해방구예요, 해방구. 좌익 해방구. 어쩌다 이리 됐습니까? 왜 그런 일들을 그동안 이북 오도청이 왜 침묵했습니까? 네? 이북 오도청이 앞장서가지고 제주도민들, 그들 제주 4.3에 대한 역사, 그리고 제주 4.3, 거기에 그 무장폭도들, 남로당 그 세력들, 그들 제압했던 서북청년단 선배들, 이북 오도청 당신들 선배들 아니에요? 네? 이북 오도청 지금 그 도지사 계시는 분들, 당신들 부친들이나 선배들 아닙니까? 그분들 지금 대한민국을 건국하는데 1등 공신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 명예가 이렇게 역사 왜곡을 짓밟히는 것에 대해서 왜 그동안 침묵했습니까? 왜 도대체? 네? 그 고작 국민 세금을, 네? 국민 세금 100억 지원받아가지고 도지사 한 자리 따게 되면 1년 동안 역대 연봉이니까 고작 이제 그런 자리 다툼만, 네? 한다는 그런 얘기가 제 귀에까지 들리더라고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얘기예요. 물론 여러분들 정말 그 마음가짐이나 이런 마음 자체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불순 세력들, 좌익 세력들이나 특히 제가 이번에 확인했던 거 통일교 세력, 네? 문선명 교주 아시죠? 네? 일부 지금 탈북민 단체에서도 이번에 평남도지사 조명철 그 전 의원님, 평남 또 이번에 평남지사를 맡고 계시는데 조명철 전 의원님께 내가 공개적으로 내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국회의원직에서 그만두고, 네? 이번에 나오셔가지고 지금 그 평남 도지사 하는 거는 좋아요. 저도 이제 충분히 자격되고 된다 좋은데. 그런데 왜 본인 직함에 선문대학교 교수직이 있죠? 제가 특정 종교를 비하하거나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통일교가 문선명이가 자기가 쉽게 말하면 자기가 신이라고, 네? 자기 스스로 신격화시키고 교주였지 않습니까? 네? 그건 아시잖아요. 네? 최근만 하더라도 일본의 아베 총리가 누구에 의해서 암살당했습니까? 통일교 그 부인이 통일교에 빠져가지고 가정이 파탄되니까 그 남편이 그 통일교의 그 분노한 그 마음 때문에 그 통일교를 지원하고 있는 아베가 통일교 지원하고 있다라고 제가 잘못된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이제 자기 남대로 확신을 해가지고 아베를 총격으로 저격한 거 아닙니까? 예? 최근만에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평생을 북한에서 김일성을 신격화하는 그런, 네? 거짓된 그 땅에서, 네? 결국 자료를 찾아가지고 이 땅에 밟았으면 최소한 그거는 걸렀어야죠. 왜 김일성의 신격화에 이어가지고 지금은, 누구야? 문선명의 신격화 왜 그 아래에 있습니까? 네? 왜 거기 선문대학교 교수로 가 있습니까? 그래 갈 곳이 없나요? 당신을 불러주는 교수 뭐 학교가 없던가요? 오히려 지금 통일교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지금 실향민 단체를 비롯해서 지금 탈북민 단체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네? 포섭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 왜 포섭할 것 같아요? 네? 엄청난 자금력을 가지고, 네? 그들이 정말 우리 모든 국민이 원하는 자유, 평화, 통일, 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그 대의에 만약에 통일교가 함께 한다면 저도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죠. 네? 반대할 이유 전혀 없죠. 근데 과연 그들이 그럴까요? 저는 절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들은 문선명 교주조차도 이미 사망했던, 이미 죽었던 문선명까지도 지금까지도 여전히 신격화시키고 있는데, 네? 그 참부모님이라고 별별 엄청 선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거기에 있던 그 전도사였던 그 누구야? 조슈아, 네? 바실리아 조슈아, 네? 통일교 전도사였던 이 친구조차도 자신의 신앙관을 속이고, 네? 우리 자유외국진에 침입해가지고 투개표 부정선거 새빨간 거짓 선동으로 대한민국 이 자유외국진의 국민들을 기망한 건 팩트잖아요. 네? 그런 통일교 세력이 왜 들어가 있죠? 조명철 의원께서 공개적으로 경고합니다. 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제발. 네? 김일성 그 3대 세석 그 신격화 체제가 부족해가지고 문선명 신격화 그 체제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서 자금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네?
지금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런 그 불순한 세력들이 지금 이 이북 오도청이 정말 해야 할 일, 이북 오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관장 사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곳곳에 들어가. 지금 이북 오도청 내에 또 지사분들이나 그 이하에 있는 각 그 시군, 명예시, 뭐 시장이나 군수, 이런 분들, 중에서 통일교가 얼마나 연관되는지 정말 저 궁금해요. 네? 최근만 하더라도 실향민 중앙협의회 노하구 회장님, 네? 우리 서북청년단 조직을 장악하려고 하셨죠. 난 그분이 통일교와 직접적 관계된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도 저한테 직접 얘기하셨고. 근데 나중에 자기는 뭐 이미 과거의 얘기고, 그걸 이미 뭐 20년 전인가 붙어가지고 벗어나가지고 통일교에서 벗어나가지고 지금 애국운동 한다고 하고 또 거짓말 하더라고. 네? 그 통일교에서 만든 정당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국회의원 출마까지 하셨던 분이. 네? 결국 자신의 신앙관을 속이고, 저는 종교의 어떤 뭐 편견은 없습니다. 네? 무당이든 무속신앙인이든 불교인이든 뭐 천주교나 뭐 아니면 이슬람교일지라도 자신의 신앙관에 정말 진실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드러내고 그리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을 위한 함께 대의를 위해서 함께 뭉쳐나면 얼마든지 손잡습니다. 얼마든지. 네? 그러나 자신의 신앙관을 속이고, 네? 자기가 통일교인이면서 노하구 회장님처럼 자신이 명백한 통일교인인데 내가 솔직히 뭐 여지도 없죠. 그건 더 이상 여지도 없는데 그냥 인정하면 될 것을 끝까지 거짓으로 얘기하는 그런 분이 어떻게 감히 서북청년단 조직에 있겁니까? 네? 그런 분이 결국은 서북청년단 조직 장악하려고 하다가 결국 저는 그런 생각했죠. 설령 통일교일지라도 꽤 좋아. 통일교일지라도 우리 서북청년단 조직 재건하는데 자금으로 지원만 해준다면은 좋아. 나는 통일교에 미혹될 일은 없고 나는 미혹될 이후에 나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통일교사에게 미혹될 일은 없지만 그들이 정말 그래도 뜻을 같이 해가지고 서북청년단의 재건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준다면 기꺼이 좋아. 나도 한번 기대해보겠어. 했는데 결국은 그들은 알죠. 저는 그들의 그 거짓된 그런 신앙관이나 이런 데 미혹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들이 저를 알거든요. 그냥 끝내 그놈들은 지원 안 하죠. 그러니까 노하우 회장이 저를 딱 내치고 나하고 다 갈라쓰고 나니까 이제 그쪽 진영에서 자금을 막대한 자금들 지원받고 있는 거죠. 그냥 나름대로 뭐 여성 탈북민들을 동지들을 기망을 해가지고 그들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또 뭐 서북청년단 조직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좋습니다. 하라고 난 내버려 두고 있어요. 한번 잘 해보시라고. 그게 서북청년단을 알리는데 목적이 도움이 된다고 뭐 굳이 반대할 이유 없으니까. 네? 자, 그러나 보십시오. 어쨌든 이와 같은 이북 오도청이 해야 되는 관장 사무를 전혀 하지 않고, 네? 이런 일은 전혀 하지 않고, 물론 뭐 일본어 한 일들이 있겠죠. 뭐 체육대회라든가, 뭐 1년에 2차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언론이 JTBC하고 이제 몇 군데 좌파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되고 기사가 되는데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얘기냐고요, 이게. 네? 백억이 전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정말 이거 이북 오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명시한 이런 일들을 하라고 관장 사무가 되는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더라. 그래서 이제 정부에다가 예산을 더 청구한다면 얼마든지 환영하고 얼마든지 더 지원하죠. 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네? 헌법 3조와 4조에 명시되어 있는 그 일을 대신 집행을 하니까. 물론 통일부에서도 역할을 하겠지만 이북 오도청에서 핵심적인 실질적인 그 역할을 해야 되거든. 근데 이번에 보도 자료 보니까 아니 그 예산 지원의 84%? 네? 예산 지원의 이제 82%가 넘게 82.2%가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다 지출되고,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조사 연구 업무, 네? 각종 정책과 연구에 대한 비용은 제로. 연구 영역비는 10원도 한 푼도 쓰지 않았다는 이런 보도자료가 나왔네요. 아무튼 이것 때문에 제가 어제 이제 우리 김광국 총재님 그 호림부대 유족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호림부대로 가면 이제 다 아시죠? 서북청년단의 마지막 꽃이었어요. 서북청년단 단원으로 구성된 최초의 북파 공작원이 바로 호림부대입니다. 그 호림부대 그 형님 친동생이신 그 김광국 회장님이 우리 4대 총재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창문 단장님 탈북민을 대표해서 그 탈북민 총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었던 분이 지금 우리 서북청년단 단장으로 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지난번에 원래는 지난 11월
25일이죠. 11월 25일 날 저희가 이북 오도청 중강당에서 총회를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예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지난 이제 10월 10일 날 같이 이제 총재님과 단장님 그리고 저 해서 이북 오도청에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평남 도민 회장님과 직접 만나서 많은 시간을 길게 충분히 면담을 하고 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북청년단 취지와 앞으로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했고 뜻을 함께 하겠다까지 하셨어요. 그러는 와중에 우리 평남 도지사였던 그 조명철 전 의원과도 직접 만났고 그 자리에서 저희가 대관 중강당 사용 신청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중강당 이북 오도청 중강당에서 서북청년단 총회를 할 수 있게끔 바로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다 전달했으니까 그 승인 받고 우리가 다 공지를 다 했죠. 우리 총회를 11월 25일 날 한다고. 그런데 딱 3일 뒤에 실한민 중앙협의회 노하구 회장님, 네, 그 통일교에서 이제 그 거짓으로 우리 서북청년단을 장악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는데 이분이 이북 오도청구 관계자, 아마 전 한북도지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압력을 넣은 거예요. 취소하라고. 아니 그 사람이 서북청년단이 거기 대관 신청한 걸 취소를 요구할 권한이 뭐가 있으며, 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서 이북 오도청구 관계자들, 네? 확인해보니까 평남계 그 도민 회장하고 어쨌든 그분들이 그걸 신청하는 거 취소했다고 얘기하던데 이북 오도청에서는 물론 그들 이북 오도청도 여전히 공문을 회수를 안 했습니다. 저희가 정식으로 그래서 이게 그 취소가 되는 바람에 아니 그러면은 그 취소 사유를 공문을 회수를 해달라고 우리가 공문까지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공문에 대한 회신조차 하지 않아요. 회신조차. 네? 완전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이 돌아가고 있더라고 지금. 네? 그러니까 졸지에 저희는 총회를 하고자 모든 것 다 준비하고 다 갖추고 있는데 갑자기 그게 틀어지는 바람에 그것도 다른 단체도 아니고 애초에 우리가 9년 전에 그 서울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에서 서부시는 재건 총회를 할 때는, 네? 그때는 박원순이가 시장이었잖아요. 그때는 저놈들이 한 달 전에 우리가 대관 신청했던 걸 아무 말도 없다가 하루 전에, 네? 행사 하루 전날에 그 청소년 수련관장으로부터 문자가 공문이 왔지. 공문이 와가지고 불허한다고. 이런 미친 짓을 하다가 그때 한바탕 난리가 났었죠. 결국 거기서 우리가 강행을 했죠. 그 1층에서 강행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북 오도청이잖아. 이북 오도청이 어떤 존재예요? 서북청년단을 당신들이 먼저 앞장서가지고 그분의 명예를 회복시켰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틀린 말 합니까? 네? 그런데 그 서북청년단이 총회를 하겠다고. 그리고 당신들 그 이북 도민회장님하고 도지사하고 충분히 우리가 간담까지 했잖아요. 많은 대화를 나눴고, 네? 혹시나 우리가 또 폭력적으로 과거의 어떤, 네? 그 시대 상황에 맞게끔 남로당이 적색태를 맞서던 과정, 네? 그때는 공권력이 없었기 때문에 공권력이 거의 하다시피 됐으니까. 아니 공권력 내도 남로당이 다 장악하고 있었으니까. 지금은 다르죠. 그래서 그때 도민회장님도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혹시나 또 과거처럼 그렇게 테러 나이 하지 않을까. 그게 어림도 없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조목조목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우리가 서북청년을 재건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고 이게 조직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탈북민들이 대거 합류하고, 네? 실향민 이세군들이 서북청년단 재건에 합류하게 되면 저는 오리지널 남쪽 사람이지만, 네? 이 대한민국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다 얘기 다 했잖아요. 다 공감하셨잖아. 그런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그랬던 분이 노하구 회장이 같은 통일교 세력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확인된 바 아니지만 어쨌든 부당한 압력에 해가지고, 네? 그러면 정당하게 우리한테 기회를 주던가 소명의 기회를 주시던가, 네? 이런 제보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걸 파기합니까? 그것도 이북 오도청이 서북청년단 총회를 자, 그래서 어제 총재님과 우리 김광국 총재님, 그리고 한창문 단장님, 그리고 저 사무총장인 제가 이제 서울에서 회의를 한 결과 그동안 우리가 이북 오도청에 공문을 보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대관을 취소한 거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회신조차 없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고, 그리고 그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이 과연 이제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들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정말 이북오도청이 그동안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번 계기로 인해서 이북오도청이 제대로 환골탈태해서 제대로 이걸 그 본연의 존립 목적과 역사적인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제가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하구 회장에 대해서는 우리 서북청년단 총회를 고의적으로 방해했거든요. 고의적으로 자신의 그 부당한 좀 뭐 조직력인지 어떤 뭐 인적 권력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당한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정당한 우리 서북청년단 총회 대관 행사를 부당하게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 제가 종로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그런 일이 있었고, 자, 이것으로 제가 어쨌든 이북오도청이 이번 이제 언론 사태와, 그리고 우리가 어제 청구했던 정보 공개 자료도 우리가 또 받아보면 알겠지만, 또 분석해서 확인해 보겠지만, 정말 이북오도청이 정말 깨어나십시오. 이북오도 지금 이북오도 위원장님, 정말 존경받아야 될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각 오도 지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한민국 헌법과 이북오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관장 사무가 정말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정말 불필요하게 이걸 인건비나 제 일도 하지 않는 인건비나 막 남발하고 있는 그런 조직으로 지금 이미 쇠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계기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끝으로 한 가지 또 당부의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12월 13일 수요일이죠. 다음 주 수요일 날 전쟁기념관에서 민경욱 전 의원 비롯한 뭐 공병호나 황교안 전 총리도 이제 참여하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투개표 부정선거를 선동하고 있는 투개표 절차입니다. 사전투표 개시부터 개표 종료되는 그 과정에 가짜투표지, 투표함을 바꾸치기, 그리고 그 선거 결과를 해킹으로 조작한다니 미친 이 망국적인 발상, 몰상식한 거짓선동, 정말 졸렬한 거짓선동, 이런 것을 우리 자유애국진영을 그동안 그토록 정말 양심에 병들게 만들던 그 세력들이 다음 주 수요일 날 전쟁기념관에서 단체 삭발식을 한답니다. 삭발식을. 이런 미친 매국 행위들을 지금 그들이 자행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우리 애국 동지들이, 전국에 우리 선량한 애국 시민들이 기망당해서 뭐 한 3,000명 가까이, 정말 그 정도 모일지 모르겠는데, 그럼 뭐 진짜 국민님도 정신 차려야 돼. 윤석열 대통령도 제발 정신 차리세요.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고. 이런 새빨간 거짓 선동에 우리 자유애국진영이 이렇게 미혹되고 있고, 그 언제까지 방관하고 방치하실 겁니까? 이래가지고 내년 총선에 승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이런 우리 자유애국진영의 유권자들이 선관위에 의해서, 선관위가 관할하고 있는 선거 관리에 대해서 전적으로 부정을 하고 있는데, 불신을 하고 있는데, 선거 참여율이 높아질 거라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참여율 떨어지죠. 그러면 지난번에 2017년 보궐대선 때, 문재인이가 부정선거로 여백 없는 가짜 투표주로 당선됐다라고 그 선동하던 그 사대부 세력들, 그 추악한 거짓 선동 세력들 때문에 사전투표 폐지하자, 사전투표 하지 말자, 막 그렇게 선동해가지고 바로 그 다음에죠. 2018년 지방선거 때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2018년 지방선거 때 그냥 싹쓸이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장들, 광역단체장들 전부 다 민주당 다 싹쓸이 했어, 싹쓸이. 그래도 정신 못 차리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 투개표 부정선거 거짓 선동을 우리가 지금 막아내지 못하면은 내년 총선 자익 세력들, 민주당 내에 있는 그 종북 세력들, 민주당 내도 양심 있는 그 민주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과 같은 이거 말 같지도 않은 정말 희대 사기꾼, 희대 망국 선동가, 그런 세력과 뜻을 같이 하는 그 좌익 세력들, 그들이 다 장악해버린다고, 이대로 가면은. 그래서 제가 당부드립니다.
다음 주에 있는 전쟁기념관에서 삭발식을 또 뭐 투개표 물론 그들은 부정선거라 얘기하고 있지만, 거기에 뭐 투개표 부정선거 그걸 왜 가지고 뭐 윤석열 정부의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뭐 단체 삭발식을 한다? 애국 동지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역사에 정말 대역 죄인으로 기록되는가, 아니면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여러분 자손들에게 정말 수치스러운 부모로 영원히 낙인 찍히게 돼요. 거기서 삭발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단언합니다. 투개표 민경욱과 공병호, 네? 그리고 황교안, 그리고 박주영 같은 그 변호사들, 최근에 변호사 뭐 50인이 그걸 뭐 공동 단체 서명을 했던 게 있던데, 그 미친놈들이에요. 그다가 전부 사기꾼들이나 아니면은 그놈 뭐 통일교 어쨌든 그렇게 관련돼 있던 보수 괴멸 작전 세력들입니다. 그놈들은 어떻게 변호사라는 이 새끼들을 배웠다는 놈들이, 네? 제가 알던 기초 사실관계도 확인 안 해? 그래서 감히 자유애국진영 국민들 지금까지 이렇게 기방시키고, 네? 속이고 있어? 만약에 제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그놈들이 그 행사를 정말 강행을 한다면은 그 자리에서 머리 정말 깎아야 될 놈들은 민경욱, 공명호, 네? 그리고 뭐 이봉규, 박주현을 비롯한 50인의 그 변호사들, 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까지 많이 참여할지 모르겠지만, 당신들이 삭발해. 당신들이 어차피 당신들은 영원히 대한민국의 정말 보수괴멸 작전 세력에 매수됐든가, 아니면 당신들 본체가 보수괴멸 작전 세력이든가, 역사의 길이 남겨지게끔 당신들 머리 깎아. 감히 우리 자유애국진영 국민들까지 내 별은 끝도 내몰지 말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투개표 현장에서 실무의 전문가라고도 좀 과언이 아니에요. 네? 웬만한 선관위 직원들보다 제가 현장에서 그동안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떻게 투개표가 진행되고 있고, 이미 수많은 내가 영상을 통해 가지고 다 했지만, 저는 조회수가 낮아가지고, 네? 이게 전파력이 떨어진 건 참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하늘의 뜻이라 받아들여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는데, 네? 움직일 여력도 안 되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2주 동안 제가 나가서 뭐 노가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2주 동안 일해서 그나마 올 12월 달은 제가 우리 구구 운동을 할 수 있는 활동 자금을 내가 마련한 상태예요. 어차피 12월까지밖에 못하지만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있을 수요일날 전쟁기념관에서 있는 민경욱 그놈들이 선동하고 있는 삭발식에 제발 참여하지 마십시오. 참여하는 순간 여러분들 스스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정말 영원히 무지한, 그리고 정말 그게 낙인됩니다. 낙인. 부탁드립니다. 그 어리석은 그런 자리에 절대 여러분, 네? 동참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그들한테 요구하세요. 야, 니네들이 저거 민경호하고 니네들 그동안 그렇게 선동했으니까 니네들이 대표적으로 해. 민경호, 공병호, 딱 얘기했잖아. 이봉규 비롯해서 지금도 예전에 투개표 부정선 선동하고 있는 그 변호사들, 박주현을 비롯한 그놈들 삭발하라고 해서 저놈다. 대머리 다 깎아라고 하세요. 그 자식들은 영원히 낙인될 거니까. 자유 대한민국을, 네? 정말 빨갱이도 아니죠. 네? 그 희대 사기꾼 이재명에게 정권을 고스란히 떠넘겨다 주려는 그 이적 세력들. 정말 제가 그 분노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제가 여건만 되고 여름만 된다면은, 네? 내가 모든 수단 방법 다 동원해서 그걸 내가 막겠지만 지금 내가 그런 여력이 안 돼요. 네? 자, 이렇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이북오도청이 이번 계기로 정말 환골탈퇴하고 부끄러운 현 운영 실태에 대해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북오도청 그 내부에 통일교 세력들이 몰라요, 개인적인 신앙관을 갖고 나름대로 자기가 나는 문선명의 신이고 그리고 문선명의 부인의 한학자 여사가 여신이다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 그런 사람, 개인적 신앙을 갖고 나름대로 그 자기 개인 신앙이니까 이북오도청 내에서 같이 근무하고 거기 업무에 맞게끔 하는 거는 그건 저는 타치 안 합니다. 그건 탓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일교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들어와가지고
이북 오도청, 네, 이북 오도청이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끔,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예산 낭비에 나중에 그렇게 만약 그런 조직이나 그런 흐름이 있다면은 내부 감찰을 통해 가지고 돌이키세요. 이번 저도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 다 확보해보고 자료 확인을 하고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접근할 겁니다. 접근하겠지만 이거 도울 겁니다. 네? 이보고도청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제주 4.3 무장폭동 사건, 여수 반란 사건, 감히 그런 몰상식한, 네? 명백한 좌익의 그 폭동 세력들이 그 거짓된 역사가 또다시 역사 왜곡의 전면에 떠오르는 일이 없게끔 그 일에 이보고도청이 앞장설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 서북청년단과 함께 갈 수 있게끔 제가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통일교 세력 조직적으로 그 관여하고 있는 통일교 세력과는 단절을 하십시오. 단절하십시오. 네. 그들은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는 종교 집단이 아닙니다. 제가 단언컨대.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다음 주에 있을 수요일 날 있을 전쟁기념관 삭발시 그런 미친 매국노의 행사, 매국 행사에 절대 참여하지 마십시오. 자유애국 국민이 맞다면 절대 참여하지 마십시오. 정말 부탁드립니다. 서북청년 명예를 걸고, 그리고 제 개인 저로 하여금 목숨을 걸라면 기꺼이 걸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어서라도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민경욱과 공명호, 유봉규 그들이 선동하고 있는 투개표 부정선거는 명백한 거짓입니다. 그리고 제가 선관위에 대해서 계속 요즘 하고, 지금 최근 연락 못했는데 내일부터 다시 재개됩니다. 선관위가 정말 어떻게 간이 불순세력들 분명히 있어요. 선관위 내도 정말 불순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놈들 어떤 교묘한 공작을 자행하고 있는지 이제 제가 그걸 발본세곤할 거예요. 발본세곤할 거예요. 그래서 내년 총선은 정말 공명정대하게 국민의 유권자의 그 표심이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들 온전하게 표심이 드러날 수 있게끔 단 한 표라도 부정의 결과가 나오지 않게끔 진짜 부정선거를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이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애국 동지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투개표 부정선거, 민경욱과 공병호가 선동하고 있는 투개표 부정선거가 얼마나 정말 부끄러운 거짓 선동인지에 대해서 제가 모든 걸 다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민경욱 전 의원이 원주에 왔을 때 저하고 직접 대면했잖아요. 정말 처음으로 대면해가지고 그래도 한 20-30분 가까이 대화를 나눴는데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짓입니까? 네? 제가 단언합니다. 이미 그 영상을 다시 보시면 알겠지만, 네? 얼마나 무책임하게 민경욱 전 의원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얼마나 졸렬한, 네? 거짓 선동으로 이 자유애국 진영 국민들을 그동안 속이고 기망해 왔는지 그 영상 보시면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정말 다음 주 수요일 날 전쟁기념관에서 삭발식 한다는 그런 망국적인, 네? 망국적인 그 매국 세력들이 주최하는, 네? 그런 이적 행위의 그 단체 행사에 절대 참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봉규, 네? 민경욱, 공병호, 네? 비롯한 박주연 그 세력들이 다 삭발하라고. 다 한 놈도 빠뜨리지 말고 그 50명 그 변호사들 서명한 놈들이 있는데 그 놈들 전원 다 나오라고 해요. 50명. 야, 니네들이 그동안 이 선동했잖아. 그런데 바뀐 게 뭐야 도대체. 니들이 지금 몇 년째 또 투개표 부정선거다 부정선거 얘기했는데 매 선거 때마다 바뀌어진 게 뭐야. 하나 달라진 게 없잖아. 야, 니네들 솔솔 좀 보여봐. 머리 다 깎아봐 니네들이. 그거 요구하세요 그거. 네? 그 자식들 역사의 대역죄인으로 기록해야 한 장면 딱 찍어보게. 자, 이걸로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